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머티리얼 디자인에서 내비게이션 드로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티리얼 디자인은 구글이 2014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플랫한 디자인의 기반 디자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화면에서 가장 왼쪽에 보이는 것이 실감 있게 입체적으로 표현한 스퀘어모피즘에 기반한 디자인이라면, 두 번째는 입체감을 아예 배제한 플랫한 디자인이 되겠고요. 머티리얼 디자인은 적절히 이 플랫한 디자인의 음영이랄까 약간의 입체감을 주고, 과도한 스퀘어모피즘 식의 입체감은 좀 제거한, 그리고 아이폰이나 맥킨토시 시스템에 비해서 좀 디자인적으로 우수하지 못하다는 평을 받았던 구글이 어, 안드로이드에서 좀 세련된 디자인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머티리얼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프로 레이아웃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 액션 바에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엣지에서 메뉴 또는 드로우가 열리는 그런 레이아웃이 드로우 레이아웃이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렇게 열리면서 여기 메뉴가 나타나는 내비게이션 드로워가 드로우의 레이아웃의 활용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펴보면은 이렇게 에뮬레이터에 실행이 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액션바에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창이 엣지에서 열리는, 닫히고 열리는 이러한 레이아웃을 이제 드로워 레이아웃이라고 부르고, 드로워 레이아웃은 레이아웃에서는 일단 드로워 레이아웃이라는 위젯을 전체적으로 포함하게 되고요. XML 문서에. 그리고 이 드로워 레이아웃에 두 개의 레이아웃을 가지게 되는데, 첫 번째 레이아웃은 기본적으로 화면에 나타나는 레이아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레이아웃이 지금 화면에서 요 리니어 레이아웃이 되겠고요. 이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은 드로우 레이아웃, 그리고 이렇게 버튼을 눌렀을 때, 홈 버튼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이 레이아웃이 텍스트 뷰에 해당하는, 그래서 드로우 레이아웃 안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두 개의 레이아웃을 가진 형태로 레이아웃을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드로우 레이아웃을 이렇게 열고 닫는 동작은 액티비티나 또는 프래그먼트에서 액션 바 드로워 토글이라고 해서 드로워를 열고 닫는 동작을 토글 형식으로 지원하는 클래스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액션 바 드로워 토글 클래스에서는 지금 콘텍스트와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드로워의 레이아웃, 그리고 열고 닫을 때 드로워 상태를 표현하는 요 문자열을 두 개 넣게 됩니다. R string drawer open이라고 해서 R은 리소스고요. 우리가 R 점 레이아웃처럼 리소스 또한 이렇게 코드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리소스에 여기 리소스 디렉토리죠, 그쵸? 네, 리소스 안에 values라는 폴더가 있고요. 이 안에 스트링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링즈 안에 표현되어 있는 the open이라는 것에 대한 레퍼런스는 그런 식으로 r string drawer open 이런 식으로 호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디자인에서 홈 버튼이 이렇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set display 액션 바에서 set display home as of enabled를 true로 해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요 버튼이 나오게 하는 것은 toggle sync stat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액션바 드로우 토글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홈 버튼을 이네이블 시켜야 하는 것, 그리고 sync state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이것이 나타나게 해준다는 것, 그리고 이제 레이아웃에서는 드로우 레이아웃 안에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요 레이아웃과 그리고 눌렀을 때 나타나는 레이아웃은 내부에 두 번째 위치한다는 것. 이 정도를 이론적으로 정리를 하고 실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드로우 레이아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프로젝트나 또는 모듈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지금 여기에 보이는 스트링스, 메인, 액티비티 메인 액티비티, 테마, themes.xml 파일들을 활용을 하게 되겠고요. 우선 strings.xml은 여기 리소스 아래에 레이아웃이 있고 values가 있어요. 그렇죠? 그 values 아래에 보면은 strings.xml이 있습니다. 이렇게 앱 name이라는 요 지금 스트링만 하나 들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strings.xml에 이렇게 앱 name 외에도 open, close에 해당하는 스트링을 하나, 두 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저는 일단 시간상 이렇게 갖다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 name을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 그리고 d underscore open, d close에서 open close 하는 이렇게 참고할 만한 문자열을 두 개 더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여기 보시면 액티비티 메인 XML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대로 자, 액티비티 메인 XML의 코드 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비티 메인 XML 문서에 자, 여기 우리가 보기가 여기는 이제 디자인 뷰가 되겠고요. 요 앞에 있는 코드 뷰로 가서 직접 한번 요 구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X 콘스트레인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커서를 요 앞에 놓거나 아니면 요 부분을 이렇게 선택하고 대문자 D를 한번 입력해 보시면 자 우리가 이게 기본적으로 디펜던스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티리얼 디자인에 대한 안드로이드 X 드로우 레이아웃, 위젯 드로우 레이아웃 이것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기존의 컨스트레인 레이아웃이 드로우 레이아웃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액티비티가 메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메인 액티비티는 자, 이게 이제 메인 드로워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배포해드린 코드를 참고로 해서 실습을 진행하면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드로우가 되고요. 자, 보면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XML 문서에 앞서 설명드린 대로 드로워 레이아웃이 있고 그 안에 두 개의 이렇게 레이아웃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했고요. 지금 보여지는 이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이 레이아웃이 드로우 레이아웃 안에 있는 첫 번째 리니어 레이아웃이고요. 이렇게 눌러서 나타나는 이것이 두 번째 요소인 텍스트 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니어 레이아웃에 대한 것과 텍스트 뷰에 대한 것을 추가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뷰는 지워주시고요. 자, 이 안에 리니어 레이아웃에 대한 것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복사 붙여넣기도 가능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텍스트 모드에서 리니어 레이아웃을 이렇게 한번 입력하는 것을 해본다고 하면 자, 요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면 바로 여기에 이렇게 리니어 레이아웃이 뜨죠. 그렇죠? 리니어 레이아웃은 기본적으로 위스와 하이트 속성은 필히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 매치 페어런트, 이것 또한 매치 페어런트.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디자인 창에서만 작업을 해봤는데 이렇게 텍스트 창에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작업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또 가져야 될 속성 중에 하나가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방향을 어떤 식으로 레이아웃 안에 들어갈 요소들의 방향을 정할 것이냐. 그래서 뭐 버티컬이면 우리가 이번엔 쓰지는 않지만 네, 버티컬로 해주면 되겠고요. 혹시 뭐 색깔을 넣어주고 싶다 그러면은 백그라운드 라고 해서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컬러는 뭐 블랙 뭐 이런 식으로 직접 입력을 해 주실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샵 어, 헥사데시말 코드로 값을 직접 입력을 해 주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999 같은 값을 입력하게 되면 자, 이렇게 그레이 컬러로 바탕색이 입혀질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이고 매치 페어런트, 아래 위로 매치 페어런트이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여기 조금 어두운 색인데요. 저희는 99로 살짝 더 밝은 색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뷰를 하나 넣어서, 자, 여기 보면 두 번째 또 텍스트 뷰가 있죠. 그렇죠? 네. 일스는 마찬가지로 매치 페어런트로 해도 좋겠는데, 이렇게 눌렀을 때 전체가 다 가려지면 여러분이 드로우라는 느낌이 조금 덜 할 것 같아서, 여기는 제가 300dp 이렇게 입력을 해주겠고요. 높이는 매치 페어런트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M 입력하면 매치 페어런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넣어줘야 될 것이 이제 여기 그래비티라는 값을 꼭 넣어주게 되는데요. 자, 그냥 그래비티라고 한번 이렇게 하면 안드로이드 그래비티라는 값이 뜨지요. 네. 그 다음에 그래비티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는 레이아웃 그래비티를 레이 자, 아웃이라는 단어와 제가 그래비티를 같이 한번 자, 이렇게 해도 나타나지가 않네요. 제가 레이아웃 중식으로 레이아웃 언더바 네, 그래비티 소관성 기능이 뜨지를 않아서 여기서는 할 수 없이 제가 디자인 모드로 가서 나머지 부분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직접 입력을 해 주셔도 되지만 예,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노하우를 익혀야 해서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디자인 모드로 왔고요. 여기에 텍스트 뷰를 선택하고 여기에 속성에 지금 보면 레이아웃 위스는 제가 300dp로 입력을 하였고, 하이트는 매치 페어런트로 입력을 하였고, 백그라운드 컬러와 그 다음 텍스트 사이즈, 레이아웃 그래비티 부분을 이렇게 속성 창에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아웃, 백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네, 텍스트 뷰를 선택하고 여기 백그라운드가 있죠. 그렇죠? 여기로 가서 원하는 컬러를 여기 CCC는 회색이 되겠고요. 뭐 적당히 약간 핑크색으로 하나 넣어줄까요? 네,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 네, 여기 보면 텍스트는 드로우라고 넣어주겠습니다. 텍스트 뷰를 선택을 하고 텍스트를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텍스트는 드로우라고 넣어주고 그 다음에 텍스트의 사이즈는 여기서처럼 30dp, 34dp 정도로 해주겠고요. 들어오고 이게 너무 구석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그래비티와 레이아웃 그래비티를 효과를 조금 F지 그래비티에서 여기 그래비티는 이 내부에 구성하는 것들의 위치를 제가 센터 허리젠탈, 센터 버티컬에서 이렇게 가운데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스가 텍스트 뷰에 위스가 300dp가 조금 너무 클 것 같으면 예, 원래대로 한 200, 옆으로 200dp 정도로 넣어주도록 하겠고요. dp가 두 개가 들어갔네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레이아웃 그래비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레이아웃 그래비티가 이 드로어가 열리는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꼭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레이아웃 그래비티가 뜨지가 않죠. 아까 입력할 때도 뜨지가 않아서 제가 조금 애를 먹었는데 다시 가서 일단 왜 뜨지를 않을까요? 레이아웃 HH 그래비티가 뜨지가 않네요. 억지로 입력을 해줄 수밖에 없겠네요. 그쵸? 네, 여기 있는 이거 그대로 여러분 복사해서 넣어도 되겠고요. 좀 그냥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아웃 그래비티 빨간색으로 뜨기는 하는데 예, 이거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SDL 스타트로 넣어주고 다 입력을 하고 나니까 오류는 없네요. 그쵸? 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버전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그러면 여기에 레이아웃 그래비티가 있네요. 아까도 있었을까요? 네, 제가 못 본 걸 수도 있겠네요. 여기에 보면 이제 레이아웃 그래비티의 스타트 부분을 이렇게 트루로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체크를 해줬고요. 코드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레이아웃 그래비티가 스타트. 뭐 또 추가로 되지는 않고, 네. 이런 정도로 이제 드로우 레이아웃 안에 바탕이 될 레이아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이제 보여줄 레이아웃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바 코드로 들어가겠고요. 여기서는 제가 타이핑을 직접 하는 걸 보여드리지는 않고 드로워 레이아웃을 이렇게 메인 드로워에서 가지고 오시고요. 그리고 이제 액션 바 드로워 토글이라는 것을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여기 토글은 이 액션 바 드로워 토글 해서 만들어 놓은 드로워 레이아웃과 아까 스트링으로 어, string.xml에 만들어 놓은 두 개의 스트링을 넣어 주시고요. 그래서 토글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토글의 sync state로 요 버튼이 보여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get support action bar라는 액티비티가 기본적으로 가지는 메소드에다가 set display show title enabled를 false로 했죠. 그렇죠? 그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액션 바에 원래 타이틀이 기본적으로 나타나는데 일단 false로 보이지 않게 해줬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홈 버튼이 나타나게 해주는 것이 home as up enabled를 true로 해주시면 여기 홈 버튼이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미리 작성을 해 놓은 것을 보여드리면 요렇게 이제 제가 시간 관계상 요렇게 미리 입력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드로우 레이아웃을 이렇게 메인 드로우라고 만들어 놨었죠. 그렇죠? 여기 보면 혹시 여러분이 놓친 분은 이 부분이 드로우 레이아웃의 아이디가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예. 여기 보면 이제 get support action bar set display home title enabled fals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여기서 하라는 부분, 물론 뒷부분의 페이지를 조금 제가 아직 완성은 안 했지만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run main activity라고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실제로 예, 이제 실행이 되다가 이렇게 닫혀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기능만 가지고는, 실제로, 네, 실행이 되는 것을, 실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이 더 이제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디스플레이, set display home 버튼을 set display home as enabled true 액션 바에다가 이거를 홈 버튼을 enabled true 하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액션 바가 기본적으로 다 허용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지지 않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류가 나는 상태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기 설명부터 먼저 드리면, 이렇게 저희가 리소스 안에 values도 이렇게 우리가 봤죠. strings.xml. 이번에는 themes라 그래서 테마가 있는데, 여기 있는 themes.xml 테마를 열어보면, 여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no action bar, 액션 바가 보여지지 않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액션 바가 보여지지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홈 버튼을, enable 해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얘가 실행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느냐, 여기서 제가 리소스 다시 열어보면, 여기에 values가 있고 요 안에 테마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테마에 요것을 열어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금 밖으로 빼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no action bar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점까지 포함해서 점 no action bar을 지워 주시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네, 여기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네. 자, 어떤가요? 이렇게 이제 실행은 되죠, 그쵸? 그런데 제가 여기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 눌러도 동작을 하지를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여러분이 옵션 메뉴를 할 때 옵션 아이템 셀렉티드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드해서 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 보면 자, 이렇게 이제 완성을 하고 이 뒷페이지라는 게 조금 남아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on option item selected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시켜 주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generate override 메소드라고 하면 자, 이렇게 쭉 내려가셔 여기 알파벳 순으로 네, 이렇게 눌러 주시고 어, 내려가 보면 여기 프래그먼트 액티비티가 있고 여기에 컴포넌트 액티비티라는 것에 보면은 on 네, 여기네요. 안드로이드 X 컴포넌트 액티비티에 on 옵션스 아이템 셀렉티드가 있죠.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이제 클래스 이름을 어, 찾아서 오기가 어렵다 그러면 요 클래스 쇼 클래시즈를 해체를 해버리게 되면 클래스에 관계없이 그냥 알파벳으로 요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찾기가 쉬울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해주면 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요 누르는 것을 동작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우리가 한 코드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네. 그래서 옵션 아이템을 이제 아이템을 셀렉트 하게 되면 리턴 true나 이제 리턴 false를 써서 이제 현재는 그냥 토글이 아이템을 처리한 것으로 하거나 아니면 false를 쓰게 되면 지금은 아이템을 토글에 처리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으로 일단은 다양한 메뉴를 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쓰고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누르게 되면 우리가 만든 드로어가 나오고 그리고 다시 이 부분이 메인 부분이 나오고요. 그래서 XML 문서에서 다시 정리하면 드로어 레이아웃에서 기본적으로 리니어 레이아웃이 이 부분이고 눌렀을 때 나타나는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텍스트 뷰로만 동작하는 것만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텍스트 뷰가 드로어에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액티비티 코드와 잠깐 더 살펴보면 이제 이 드로워 레이아웃을 XML 문서에서 이렇게 이제 요 드로우 레이아웃을 구축한 것을 요 메인 드로워 부분을 가지고 와서 드로우 레이아웃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포트 액션 바, 요 액션 바를 겟하기 위해서는 아까 테마에서 여기 노 액션 바라고 되어 있던 부분을 지워줘야 가능하겠죠. 그렇죠? 액션 바에서 이제 타이틀은 보이지 않게 false로 처리했고 홈을 enabled, 이렇게 홈 버튼을 enabled 하게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액션바가 토글 형식으로 이렇게 동작할 수 있게끔 액션바 토글에서 요 드로우 레이아웃을 두 번째 매개 변수로 넣어주고 strings.xml에 있던 요 스트링 두 개를 세 번째, 네 번째 매개 변수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토글 버튼을 띄우는 것이 토글 싱크 스테이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띄우더라도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on 옵션 아이템 selected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드해서 활용을 해줘야 우리가 여기 옵션 메뉴 쓸 때처럼 이렇게 토글 버튼이 동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행 결과 드로워가 이렇게 열리는 것을 알았고요. 드로워의 폭을 조절하는 것에 따라서 좁게 또는 전체를 덮는 이런 결과를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드로워 레이아웃의 구조가 안에 내부에 두 개의 레이아웃이 있어서 첫 번째 레이아웃이 기본 보여지는 것, 두 번째 레이아웃이 이제 드로우가 열렸을 때 보여질 구조라는 걸 이해하셨을 거고요. 여러분이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내비게이션 드로우라고 해서 실제로 메뉴가 있는 드로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